만약에 따님이 나 스쿠터 탈래, 뭐 전기 오토바이 탈래 이렇게 하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저 절대 안 되죠. 아 그래?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몰래 탔습니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전기 스쿠터 관련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마 2022년 정부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 스쿠터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기 스쿠터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킴스트 다이스 모델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킴스트 서울지점 팀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킴스트 서울지점의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많은 분들이 제가 타고 있는 모델 이름을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타고 있는 스쿠터는 킴스트 다이스라는 전기 스쿠터이고요. 혹시 킴스트 다이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킴스트 다이스는 우리나라 이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 회사이고요. 가격은 135만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 209만원을 받았을 때 얘기고요. 원래는 344만원에서 이제 135만원이라는 가격으로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13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지금 1차 지원금은 지금 현재 끝난 상태고 2차 지원금이 한 7월쯤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그때 선착순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조금 그 전기차나 이런 환경 보조금이 있을 때는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네. 실제 주행 거리랑 뭐 최고 속도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타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형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만 또 온도에 대해서도 배터리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도 저희가 80km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좀 보수적이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70에서 8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기 오토바이나 차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효율에 대한 거는 모두 이렇게 지금 아주 딱 명확하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배터리가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네. 네, 저도 지금 탄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평지 달릴 때 보면은 한 83까지 나올 때도 있고 네네네. 또 오르막길 가다 보면 한 70, 73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70에서 80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속도도 70, 80, 그리고 거리도 70에서 80.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 들고, 저는 가끔 친구들을 뒤에 태우고 다니거든요. 네. 이게 두 명이 타면은 속도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몇 킬로까지 스쿠터에 탈 수 있나요? 이게 저희가 사실 최대 하중은 235km라고 좀 나와 있기는 한데, 네. 아마 235km를 모두 태우면은 오토바이가 제발 나 좀 죽여줘 이렇게 나 좀 죽여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무겁게 타는 거는 사실 누구나 어느 나 다 추천드리지는 그쵸. 않고, 만약에 두 분이서 타게 되면은 한 20%에서 30%가 줄어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충전기를 네. 탑박스에다가 조금 항상 두고서는 같이 다니시는 게 낫지 않나, 안전하게.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배터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네. 전기 스쿠터의 핵심이 바로 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완충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완충은 대략 3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또 저희 배터리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조금 자랑할 만한 건 BM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데 아. 이제 뭐 과전류나 과전압 같이 이렇게 좀 위험성이 발생했었을 때 배터리가 터지거나 이런 거를 좀 네. 방지해 주는 거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BMS 같이 이렇게 좀 더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있는 제품들을 모두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희 이게 또 배터리가 근데 되게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한 10일 이상 안 탈 때는 한 번씩은 충전을 꼭 해주시는 걸 저희 추천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기절 안 타도. 완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100%. 완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좀 상온에서 이제 너무 온도차가 너무 네. 뜨겁거나 네. 춥거나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성능 자체가 저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내가 안 탄다. 뭐 네. 장마철이나 여름철, 겨울철에는 그냥 배터리 들고 집안에 놔뒀다가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좀 물려주는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오. 관리가 잘.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유일하게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이 네. 외부에서 충전을 할 때인데요. 아, 네. 사실 이 충전기가 가정용 충전기이다 보니까 어디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콘센트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 주인분들이 전기 잡아먹어서 안 된다 이러면서 네네.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저도 한 2번 맞습니다. 정도 거절을 당해가지고 네. 한 번 완충할 때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사실 전기세라는 게, 네, 가격을 딱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통상 500원 미만, 500원 1회 충전했을 때 500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완충하는데 500원 미만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왜냐면 같아요. 사실 저는 한 5,000원 이렇게 내고서라도 충전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약간 부탁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쵸. 네. 제가 사장이어도 막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쵸, 엄청 큰 이만한 것들을 들고 들고 와가지고 와서. 소리도 또 굉장히 크고. 네네네. 사실, 이거는 저희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고객님들도 아직 네. 보급이 많이 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정도는 어딜 가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부 유저분들께서는 이군젠더라는 걸 또 갖고 다니세요. 이군젠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네. 완속 충전기에다가 이군젠더를 딱 꽂게 되면은 이제 이걸 220V를 충전할 수 있게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그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네. 그렇게 추천을 권장드릴 수는 없어요. 그 왜, 이유가 왜요? 뭐냐면 네. 이군젠더를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KC 인증이 안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 자체를 권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쓸 것 같습니다. 권장은 못하지만 전 쓸 이게 거예요. 말해도 되나요? 근데 뭐 저는 사실 고객님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전기차 충전소에 220V도 좀 같이 가능하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전기 제품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네네네. 있고 킥보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제 바람이긴 합니다. 저도 진짜 전기차 충전소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서 사실 요즘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냥 옆에 조그만하게 이거 220V 충전할 수 있게 좀 같이 해놓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아마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 초기 유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감수해야 하는 좀 불편함 같아요. 앞으로 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방법은 어떻게든 또 발전하게 되면 생기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카페나 이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쵸. 식당 사장님께. 근데 그게 어렵다면은 뭐 이군젠더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저라면 쓰겠지만 네. 제가 그렇게 KC 인증을 받지 않는 그쵸. 제품들이기 때문에 권장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본인의 선택에 그냥. 근데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편리함은 뭐 있기도 하고 그쵸. 네,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주로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 계속 충전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저는 워낙 장거리도 많이 가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 조금 넓은 카페나 넓은 음식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좁은 데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좀 넓은 카페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구석 충전을, 쪽에서. 네,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좀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면허증은 2종 보통, 1종 보통도 다 가능하고 네. 원동기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시면 되세요. 음. 이제 등본이 최신 2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거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요. 계약금 10만 원을 이제 본사로 저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본으로 신청을 넣어서
이제 당첨 문자를 받게 되시면은 이제 등기 서류를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서류로 보험도 가입하시고 자동차 번호 등록판도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차도 탁송 받으시고 이제 이런 절차가 가능한데 만약에 보조금 실패했다 네. 라고 했을 땐 저희가 계약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있고요. 1차는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거고 네. 2차가 7월에 있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있고요. 6월부터 신청.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차피 6월쯤부터 다시 제기를 받으니 네.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라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특히나 저희가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가족과의 이제 그 허락 이제 뭐 와이프가 안 돼요 자식들이 네. 안 돼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서 보조금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분께도 기회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충분한 상의도 거치시고 안전과 가족분들의 허락을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바로 그냥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워낙 이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도 저 좀 타고 싶은데 차도 달리는 거 안 무섭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따님이 나 스쿠터 탈래, 뭐 전기 오토바이 탈래 이렇게 하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아 그래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몰래 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 제가 원하던 대답을. 네, 저는 저희 아버님께 타도 될까요? 물어보았지만 네. 이미 그때 저는 사서 타고 있던 그래요? 중이었었는데 뭐 나중엔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면 뭐 괜찮다. 직접 타보신 입장으로. 직접 제가 오토바이를 저는 이게 세대째예요. 네. 이제 세대째인데 네, 근데 제 자식은 안 되지만 저는 됩니다. 저는 이런 거에서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안전에서는 가장 그쵸, 네, 편리함과 좋은 점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건강과 안전이 가장 제일 중요시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그럼요 이렇게 하실 줄 네, 알았어요. 뭐 안 되죠. 네. 저는 이제 저는 이 킴스트 다이스 타기 전에도 어디 뭐 여행지 갔을 때 네. 스쿠터를 많이 타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잘 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조심할 거 다 조심하고 신호 잘 지키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다니면 저는 그렇게 막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막 갑자기 미친 차가 와서 저를 들이받거나 좀 제가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닌 네.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신호 대기 때 이제 그 맨 앞으로 가려고 오토바이 틈틈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쵸. 맨 앞에 가는 경우가 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저도 한 적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뭐 저도 이제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네네.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타다 보면은 끼어들게 하는 오토바이 진짜 많이 봐요. 네네네. 근데 저는 차를 운전하는 또 사람으로서 이 오토바이가 몸집이 작다 보니까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진짜 운전자들 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지켜주신다면은 막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다.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해야 된다. 안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하나 추천드리면 블랙박스를 조금 요즘은 되게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바디캠이라고도 하는 거고 사고 났을 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이제 오토바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디캠에 대한 걸 생활화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고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행할 때 고프로를 달고 다니거든요. 네네네. 헬멧이나 아니면 여기에 달고 다니는데 네, 카메라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것도 조그만 팁이지만 근처에 있던 이제 다른 CCTV. 차주분들이나 CCTV나 또 길가에 가다 보면은 전봇대 카메라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정보공개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경찰서나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 또 그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그래서 이런 좀 억울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일단 저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네.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안전에 대한 거를 생각하시고 전기 오토바이가 물론 불편한 점도 있고 편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거는 진짜로 우리 자손들과 좀 지구를 생각해서 환경이 연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같이 좀 동참해 주셔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네. 좀 편안하게 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네. 클로징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 안녕. 네. 안녕.